안녕하세요. 건강한 무료채굴사랑 한빠입니다. 오늘은 코어의 가치 상승을 위한 두 가지 지름길이라는 주제로 내용을 좀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코어가 상장하면서 현재 가격 3달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세요. 코어 하나하나 얻기는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또 그만큼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실망도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모바일 무료채굴을 약 1년 반 동안 진행해 오면서 느낀 건 대부분이 이제 프리세일을 위한 사전 수요자를 모으는 것뿐이었지 제대로 뭔가 돈이 된다거나 하는 거는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돈이 돼준 앱이 코어가 사실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3달러라고 하는 가격도 어찌 보면 정말 대단하게 생각이 드는 것이기도 해요. 보통은 생태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료채굴 코인의 상장은 그냥 상장가에서 팍 하락하기 마련이었거든요. 근데 코어는 0.00001원 뭐 이렇게 수요가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니고 현재 3달러라도 받쳐주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어 팀이 말하듯이 이제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점진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세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할 말은 많지만 빠르게 오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코어에서 트윗이 또 하나 올라왔죠. 오랜만에. 코어의 역사적인 에어드랍 살펴보기라는 미디엄 글인데요. 잠깐 눌러서 보도록 할게요. 코어 토큰 에어드롭은 전 세계적으로 110만 명이 넘는 개인이 코어 토큰을 출금한 스마트 계약 중 하나다. 재밌는 게 요걸 눌렀는데 코어 스캔에서 이렇게 에어드롭 받은 실제 수량이 나오네요. 약 155만 명이었죠, 저희. 근데 그 중에 110만 명이 출금을 한 것이죠. 이 트랜잭션을 봐야 되는군요. 118만 명. 어쨌든 내용을 좀 계속 보자면 이거 사실 예전에 했던 얘기네요. 종종 외부 투자자를 빠르게 유치하거나 독점적인 토큰 판매로 이익을 얻거나 하는 과거에서 우리는 분산된 토큰 기반을 구축하려는 코어의 노력을 인식하여 단기 자본 이득보다 장기적인 가치를 우선시했다. 그 결과 200만 개 이상의 주소가 체인에 추가됐고 110만 건 이상의 출금, 800만 건의 거래, 그러면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에어드랍 이후에 사용자에게 배포된 토큰의 약 50%가 코어 네트워크에 스테이킹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멘트로 코어 커뮤니티 손에 계속 도달함에 따라 구축 프로세스는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속도를 높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코어 체인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토큰 종류가 약 1000개가 넘었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이긴 합니다. 어쨌든 글은 여기까지 읽고 오늘의 코어 가치 상승을 위한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바이낸스 상장입니다. 바이낸스가 상장이 된다면 당연히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코어 코인도 이목을 받을 것이고 그에 따라 많은 생태계가 더 생기겠죠. 한빠님 너무 당연한 소리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좀 재밌는 트윗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LFG 스왑이라고 하는 제가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탈중앙 거래소였는데요. 혹시 저를 따라 이 LFG 스왑 프리세일에 참여하신 분들 좀 이익 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약 거의 10배 가까운 이득이 나서 구독자 여러분 생각이 났습니다. 참여하는 분이 계셨을까? 어쨌든 이곳에서 바이낸스 라이브를 진행한다고 해요. 얼핏 보면 바이낸스 관계자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면 브랜든 세도라고 하는 초기 기여자 코어다오의 그리고 나머지 4명은 다 LFG의 관계자입니다. 참 안타깝죠. 이곳에 바이낸스의 관계자는 없다는 거죠. 그럼 왜 이 LFG 얘네들은 트위터를 통한 AMA를 해도 되는데 왜 바이낸스를 하는 걸까? 네, 그것에 대해서는 이 바이낸스 라이브에 들어가 보면 지금 약 4시간, 5시간 정도 남았죠. 그 이유는 이 신화 커뮤니티라고 하는 바이낸스 라이브에서 사용자가 이렇게 등록을 해서 AMA 식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죠. 바이낸스 안에 있는 바이낸스 라이브. 그래서 누구나 바이낸스 라이브에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과 이 사람이 누군데? 라고 보면 이렇게 팔로워를 제가 해서 좀 들어가 봤는데요. 아까 소개드렸던 이 4분 중 한 분이겠죠. 그래서 과거 이력을 보니까 이건 요번에 할 AMA고 과거 이력을 보니 이렇게 LFG 스왑 AMA라는 걸 과거에도 이 바이낸스에서 진행을 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원래 이 친구들은 이더리움 기반에서 토큰을 예전에 발행을 했었고 아무래도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도 이목을 끌으면서 일종의 마케팅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이낸스와 코어다오의 연결고리를 찾자면 예전에 후오비 거래소에서 코어다오와 진행했던 AMA에서 이 엘자붐이 나왔던 것 정도겠네요. 하지만 한마디도 하지는 않았죠. 이 엘자붐은 포브스가 선정한 블록체인 인플루언서 40위이고 이렇게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의 창립자 창펑 자오랑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굳이 연결고리를 찾자면 이 정도인 것 같고요. 바이낸스에 상장한다면 코어는 몇 단계 또 점프 뛸 수 있지 않을까, 바람일 뿐이에요. 두 가지 지름길 중 하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인마켓캡에 등재된 이제 거래소 순위 보면은 1, 2, 3, 4, 5위까지 아직 코어 코인이 상장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일부러 그러는 걸까요? 어쨌든 이러한 기대치가 좀 남아있다. 자, 두 번째 지름길은 바로 비트코인의 해시 위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시작이 어제 발판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코어다오의 디벨로먼트 이 깃허브에 보면 각종 이제 노드에 대한 지원 소스 같은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곳에 엊그저께 BTC 릴레이어라고 하는 릴레이어를 돌리기 위한 파일들이 이렇게 오픈이 됐어요. 저는 이제 이러한 걸 구동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봐도 모르지만 대번 이거 좋은 소식이구나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이 릴레이어로 인해서 비트코인 채굴 해시 위임을 중개하는 거구나, 비트코인 해시 위임이 들어올 때가 됐구나. 코어코인 보유 순위로 보면 여기 이제 0.48%의 약 1000만 개의 코어코인이 이제 릴레이어 노드 보상 준비금으로 분류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시작할 때가 됐나 보다. 현재는 검증자 노드에 코인만 맡겨지고 이렇게 해시 위임은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요. 이것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우리의 스테이킹 이자는 팍팍 줄어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검증자 노드에서 들어오는 보상을 총 3이라고 한다면 이제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렇게 위임자, 코어 위임자,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영역은 이렇게 비트코인 해시 위임자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정확히 3분의 1, 3분의 2는 아니고요. 그 정도 비율로 보상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좀 재미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깃허브에서는 코어의 릴레이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적인 부분이 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봐도 모르지만 하나 알 수 있었던 건 릴레이 등록비로 100코어가 필요하다 이것이고, 제가 예전에 노드에 대해서 살짝 다뤘었는데 저희가 일반 노드, 그리고 유효성 검사기 노드, RPC 노드라고 있죠. 이 RPC 노드가 릴레이어 노드일 가능성이 크고 21명의 대표 검증단이 쓰는 PC 사양보다 이 RPC 노드가 더 사양이 좋아야 합니다. 코어코인 홈페이지를 보면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이 코어다오 컨센서스 엔진 사이에 릴레이어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비트코인 블록 헤더를 읽어서 코어 체인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일반 노드에 관해서는 그 수익에 대한 부분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 꼭 유의를 해주시고요. 과거에 이제 펠로우들도 얘기를 하기를, 그럼 일반 노드의 장점이 뭐냐? 그러면 일반 노드는 우리 지금 코어 체인 위에서 일어나는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어. 그 데이터를 네가 사용하고 싶은 곳에 사용할 수 있어. 트래픽을 분석하는 용도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익에 대한 부분이 일반 노드는 아직 나온 게 없고 없을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게 있는데 저희 21명의 대표 검증단, 이것은 빼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릴레이어, 오늘 이제 공개된 것, 그리고 이 버리파이어스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핵심 네트워크에 대한 BTC 블록 헤더의 중개를 담당합니다. 누구나 코어에 입금하고 릴레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어가 요거고, 이 버리파이어스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게 없어요. 릴레이어가 되면 이 검증자 수익의 약 10%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보통 하루에 검증자 노드로 들어오는 게 약 3,700개 정도 되고, 그 중에 위임 보상으로 빠지는 게 약 3,400개에서 500개 되겠죠. 그러면 검증자 노드의 수익은 발생한 보상의 10%니까 약 한 300개에서 400개 정도 되는 것을 릴레이어스와 버리파이어스가 나눠 갖는다.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릴레이어스를 이제 사용 가능하게 점차 업데이트가 되면서 분명히 비트코인 채굴 해시도 위임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비트코인 채굴자는 비트코인도 그대로 채굴을 하면서 코어를 받을 수 있는 거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야겠죠. 소모되는 이제 전기료보다는 수익이 훨씬 날 수 있도록 비트코인의 가치가 일단 상승을 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쉬고 있는 그 에이직 채굴기 업체들이 도로 살아나면서 비트코인 채굴하는데 꽁으로 코어도 준대라고 한다면 많이들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의 코어는 비트코인 채굴 해시를 위임할 수 없는 상태다,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업데이트 중에 일부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빨리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한 번 더 가격이 껑충 뛸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저는 보고, 오늘 일론 머스크가 이 실시간으로 요 한 5일 전부터 어떤 토론 미팅에 대한 내용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제목이 재밌습니다. 홀드인 2023년 해서
비트코인이 5만 달러가 될 거란 얘기죠. 그러면 한화로 약 한 6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뭐 어쨌든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올해 2023년을 좀 좋게 평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또한 이번에 알게 된 이 인플루언서 엘자붐도 구독을 좀 해서 내용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을 그래도 좋게 평가하고 있다. 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블록체인 엄청난 인플루언서라는데 생각보다 구독자가 얼마 안 되고 이렇게 매번 뭐가 올랐어요. 또는 뭐가 내렸어요. 뭐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영상만 자꾸 올라와서 재밌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바쁘신 시간에 한바가 생각하는 코어가 가치를 지니기 위한 두 가지 지름길에 첫 번째는 바이낸스 상장 이제 또는 5대 거래소에 상장하는 그것들이 이제 코어 가치 상승에 한 단계 한 단계 발판을 마련해 주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예전에 바이낸스의 창펑자오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거래량이 많고 커뮤니티가 많은 곳일수록 우리는 상장을 하고자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듯이 당연히 커뮤니티가 많고 거래량이 많을수록 거래소에서는 상장을 시키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는 이제 비트코인 채굴 해시 위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비트코인 채굴 업자도 코어 코인의 가치가 뭐 조금이라도 있어도 무조건 공짜니까 그것을 위해서 해시를 위임하려고 할 테고 그러한 좋은 전망이 있다. 한바가 생각하는 코어 아직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 인사드리면서요.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